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병원의 복도에서 그녀는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다.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을 남겼어? 그녀의 속삭임은 메아리쳤고, 그 순간 새 쌍둥이의 울음소리가 병실에서 터져나왔다. 그 울음은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처럼 그녀의 가슴을 찢어발겼다. 하지만 그 비밀, 그 어둠이 드러날 때까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가 그녀를 사랑했지만 진짜 그의 영혼은 다른 곳에 묶여 있었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는 그곳에서 김지은은 평범한 삶을 꿈꿨다. 25살의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매일 아침 커피 향에 취해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눈빛에는 아직 세상의 상처를 모르는 순수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지은은 평범한 한국 여자로 부유한 집안도 아니었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다. 다만 그녀는 사랑을 믿었다. 그 믿음이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재벌가의 상속자 박민준의 세계로. 민준은 30살, 박씨 그룹의 후계자였다. 그는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조각처럼 완벽했다.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은 그를 처음 만난 날, 카페에서 우연히 커피를 엎지른 실수로 알게 됐다. 괜찮아요. 제가 닦을게요. 그녀의 당황한 목소리에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은 그녀를 사로잡았다. 민주는 그녀를 매료시켰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 세심한 배려, 그리고 가끔 보이는 그 깊은 눈빛. 그들은 빠르게 연인이 됐고 반년 만에 결혼했다. 지은에게 그것은 동화 같았다. 민준의 세계는 그녀에게 처음 보는 빛이었다. 사치스러운 저녁 식사, 프라이빗 제트로의 여행, 그리고 그의 품에서 느끼는 안정감. 하지만 지은은 몰랐다. 민준의 마음속에 숨겨진 갈등을. 결혼 생활은 달콤했다. 민준은 지은을 아끼는 남편이었다. 매일 아침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그들은 서울의 펜트하우스에서 살았고 지은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준의 세계를 배우며 적응했다. 재벌가의 아빠, 그 무게를. 민준의 아버지, 박 회장은 엄격했다. 상속자는 완벽해야 한다. 후계자를 낳아라. 그 말은 지은의 가슴에 무거운 짐이 됐다. 민준은 아버지의 기대에 짓눌려 있었지만 지은에게는 그것을 숨겼다. 밤늦게 돌아오는 날들이 잦아졌고 그의 핸드폰은 항상 잠겨 있었다. 지은은 불안했다. 오빠, 요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물음에 민준은 미소로 대답했다. 회사 일이야. 걱정 마. 하지만 그 불안은 점점 커졌다. 민준의 출장 중 지은은 우연히 그의 서랍에서 낡은 편지를 발견했다. 민준아, 내가 나를 선택한 게 후회되지 않아? 우리 사이를 숨기기 힘들어.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지은의 손이 떨렸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녀는 의심을 떨치려 애썼다. 민준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아이를 갖자고 말했다. 그 해 겨울, 지은은 임신 소식을 알렸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지은아. 우리 가족이 될 거야. 하지만 그의 기쁨 속에 숨겨진 슬픔을 그녀는 느꼈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의 배가 불러오고 민준은 더 바빠졌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머물렀고 가끔 전화로 미안해, 곧 갈게 라고 했다. 지은은 혼자 병원을 다녔고 초음파 사진을 보며 혼자 울었다. 아기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의 속삭임은 공허했다. 민준의 부재는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다. 재벌가의 파티에서 그녀는 그의 비서를 봤다. 젊은 남자, 이재훈.
그는 민준 옆에서 웃으며 서 있었다. 그 친밀함이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냥 직원이야. 그녀는 자신을 타이르며 생각했다. 출산의 날이 다가왔다. 지은은 고통 속에서 민준의 손을 잡았다. 오빠. 여기 있어줘.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은 차가웠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새 쌍둥이가 태어났다. 두 아들과 한 딸, 병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준은 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내 가족. 고마워. 지은은 지쳤지만 행복했다. 이름은 민준이 지었다. 장민, 장우, 그리고 지은의 이름처럼 은자를 넣어 하은. 그 순간 가족은 완성된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새 쌍둥이가 태어난 후 지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방이 아이들의 울음으로 가득 찼고 그녀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지만 지은은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싶었다. 이 아이들이 내 전부야. 그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 햇살을 보며 다짐했다. 민주는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집에 오면 아이들을 안고 웃었다. 미나, 우야, 은아. 아빠가 왔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어쩌면 그 편지는 실수였을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균열은 서서히 드러났다. 민준의 출장이 잦아졌고 그는 가끔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다. 오빠,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건강 챙겨. 지은의 걱정에 그는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야. 라고 대답했다. 밤에 그는 소파에서 잠들곤 했고 지은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 애준호. 지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참았지만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날 지은은 민준의 사무실로 갔다. 깜짝 방문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민준아, 내가 결혼한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우리 언제까지 숨길 거야? 낮은 남자 목소리였다. 지은은 문틈으로 봤다. 민준이 등을 돌린 채 서 있고 맞은편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재훈? 아니, 다른 사람. 민준의 어깨가 떨렸다. 준호야, 미안해. 나도 힘들어. 그 대화는 지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조용히 물러났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내가 모르고 있었어? 그날 밤 민준이 돌아왔다. 지은은 평소처럼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사랑하는 남편, 아이들의 아버지. 그런데 왜? 그녀는 아이들을 재운 후 민준에게 물었다. 오빠, 내가 숨기는 게 있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지은은 눈물을 참았다. 그냥 느껴. 내가 멀어지는 것 같다. 민준은 그녀를 안았다. 사랑해, 지은아. 절대 변하지 않아. 하지만 그의 포옹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쌍둥이들은 새 돌이 됐다. 생일 파티는 화려했다. 박 회장이 주최한 재벌가의 잔치. 아이들은 케이크를 보며 웃었고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파티 중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장실로 가는 척 사라졌다. 지은은 따라갔다. 복도 끝, 민준이 벽에 기대 전화 중이었다.
준호야, 만나자. 더 이상 못 참아.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돌아서서 아이들에게로 갔다. 엄마가 지켜야 해. 그 후, 지은은 변했다. 그녀는 민준을 관찰했다.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멀어질 때, 그의 손이 떨릴 때,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민준은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의 진짜 자아는 다른 사랑에 묶여 있었다. 동성애.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가에서 그것은 금기였다. 지은은 고통스러웠다. 왜 나한테?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민준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압박, 숨겨진 사랑. 어느 비오는 밤, 민준이 늦게 돌아왔다. 술 냄새가 났다. 지은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오빠, 준호라는 사람 누구야? 민준은 멈칫했다. 침묵이 흘렀다. 지은아. 미안해. 그의 고백이 시작됐다. 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어. 너를 사랑하지만 내 안에는 다른 부분이 있어. 지은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녀는 울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였어? 민준은 무릎 꿇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야. 가족을 위해. 하지만 이제 아이들 때문에도. 그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바꿨다. 지은은 용서하려 애썼다. 아이들을 위해 함께하자.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그녀는 홀로 울며 생각했다. 내 사랑은 진짜였을까? 쌍둥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었다. 민, 은, 그들의 무구함이 지은의 힘이었다. 쌍둥이들의 나이가 네 돌이 가까워지면서 지은은 더 강해졌다. 그녀는 민준과 대화를 이어갔다. 오빠, 내가 솔직해진 게 고마워. 하지만 어떻게 살아갈까?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준호와는 끝냈어. 너와 아이들을 위해.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지은은 의심의 그림자를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온라인 포럼을 찾아봤다. LGBT에 대한 이야기들. 한국 사회의 편견, 숨겨진 고통. 그도 피해자야. 지은은 깨달았다. 그녀의 분노는 서서히 연민으로 변했다. 가족 생활은 표면적으로 평화로웠다. 주말이면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고 아이들은 풀밭에서 웃으며 뛰놀았다. 민준은 좋은 아버지였다. 아빠, 더 높이, 민희가 부탁하면 그는 아이를 어깨에 올렸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 행복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녀는 임신 중의 고통을 떠올렸다. 새 아이를 낳은 그날, 민준의 눈물. 그것은 진짜였다. 하지만 민준의 어둠은 여전했다. 박 회장의 압박이 세졌다. 손자들을 더 키워라. 그룹을 물려줄 후계자가 필요하다. 민준은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 밤에 그는 악몽을 꾸며 소리쳤다. 아버지, 제발. 지은은 그를 안고 속삭였다. 괜찮아, 오빠. 우리가 함께야. 그녀의 말은 그를 위로했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을 지켰다. 어느 날, 지은은 우연히 민준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아이들 생일. 화면에 뜬 이메일들. 준호와의 대화. 민준아, 내가 결혼한 후로 나 혼자야. 왜 우리를 포기해? 민준의 답, 미안해. 가족이 우선이야. 하지만 내가 없인 못 살아. 지은의 손이 떨렸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컴퓨터를 닫고 방으로 갔다.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며 울었다. 엄마가 어떻게 해? 그 후 지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상담사를 찾았다. 비밀리에 제 남편이 게이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사는 말했다.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혼? 아니, 아이들을 위해. 함께 싸우자.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오빠, 내가 솔직해지면 나도 도울게. 하지만 더 이상 숨기지 마. 민준은 놀랐다. 지은아, 왜 날 용서해? 그녀는 미소 지었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하지만 내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 그 대화는 전환점이었다. 민준은 준호와 완전히 끊었고 지은과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커플 테라피를 시작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것은 용감한 선택이었다. 쌍둥이들의 내 돌생일. 가족 사진을 찍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렸다. 이 가족을 지킬 거야.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그 해가을, 민준의 건강이 나빠졌다. 피로가 쌓인 탓인지 갑작스러운 통증. 병원 진단, 심장 문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오빠의 비밀이 그를 아프게 한 거야. 민준은 입원했다. 지은은 병실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사라져, 오빠. 아이들 위해 민준은 약하게 웃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너를 아프게 했어. 그 순간 지은은 모든 원망을 놓아버렸다. 아니, 우리가 함께 배운 거야. 사랑이란 용서하는 거. 아이들은 엄마의 슬픔을 느꼈다. 하은이가 물었다. 아빠 언제 와? 지은은 안고 말했다. 곧 올 거야, 아가. 하지만 예감이 불길했다. 민준의 병세는 급속히 악화됐다. 박 회장은 병실을 찾았고, 회복해라. 그룹이 너를 필요로 한다. 그의 말은 민준을 더 짓눌렀다. 지은은 회장에게 말했다. 아버님, 민준이는 사람입니다. 압박하지 마세요. 회장은 그녀를 노려봤다. 내가 뭘 알아? 재벌가의 법칙이야.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병원 생활은 지은을 지치게 했다. 아이들은 베이비시터와 함께 지냈지만 매일 영상통화로 아빠를 불렀다. 민준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죽으면 아이들 잘 부탁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죽지 마, 싸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밤에 그는 준호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지은은 듣고 아팠지만 이해했다. 그를 용서해. 나처럼. 마지막 주, 민준은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지은아,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하지만 내 비밀 때문에 너를 아프게 했어. 아이들은 내가 지켜줘. 그리고 내 어둠을 용서해줘.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오빠, 사랑해. 항상. 그 비오는 밤, 민준은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 지은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만 이걸 남겼어?
새 쌍둥이의 울음이 병실에서 들려왔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장례식은 전국적 뉴스였다. 재벌 후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기자들은 몰려들었고 지은은 검은 상복 차림으로 아이들을 안고 섰다. 박 회장은 가족의 슬픔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야심이 스쳤다. 장례 후 지은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빈 공간이 그녀를 압도했다. 아이들은 아빠를 찾으며 울었다. 지은은 그들을 안고 속삭였다. 아빠는 하늘에서 지켜봐. 엄마가 있을게.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민준의 비밀, 그의 사랑, 모든 것이 뒤엉켰다. 내가 충분히 사랑했나? 상속 문제로 박 회장이 다가왔다. 지은아, 그룹 지분을 나한테 넘겨. 아이들을 위해 지은은 거절했다. 아니요, 민준이가 남긴 유산입니다. 제가 지킬게요.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재벌 세계에 발을 들였다. 처음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남자들은 그녀를 무시했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들과의 시간은 그녀의 유일한 위로였다. 민희는 활발했고 우는 조용했으며 하은은 엄마를 닮아 다정했다. 지은은 그들을 위해 강해졌다.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밤에 홀로 그녀는 민준의 편지를 읽었다. 그의 비밀을 떠올렸다. 언젠가 드러낼까? 그 생각은 싹텄다. 시간이 흘렀다. 쌍둥이들은 5살이 됐다. 지은은 그룹의 일부를 관리하며 여성 창업 지원 재단을 만들었다. 민준의 기억에 그녀의 활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고독했다. 친구들은 강한 엄마라고 칭찬했지만 그녀는 외로웠다. 민준아, 내가 그리워. 어느 날 준호가 찾아왔다. 지은 씨, 민준이의 부인이시죠? 만나고 싶었어요. 그는 눈물을 글썽였다. 지은은 그를 불렀다. 카페에서 그들은 이야기했다. 민준이는 나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준호의 고백에 지은은 놀랐다. 그가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가족도 그 만남은 지은을 흔들었다. 민준의 진짜 사랑은 그쪽이었어. 그 후 지은은 결심했다. 비밀을 간직할까, 드러낼까, 아이들을 위해 숨길까.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민준의 죽음 후 1년, 지은의 삶은 아이들과의 루틴으로 채워졌다. 아침에 민희를 깨우고, 우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가고, 하은의 머리를 빗어주며. 오늘도 화이팅! 그녀의 미소는 아이들을 위한 가면이었다. 그룹 일은 그녀를 지치게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민준이가 꿈꿨던 미래를 지켜야 해. 박 회장은 여전한 적이었다. 여자가 그룹을? 웃기지 마. 그의 말에 지은은 맞섰다. 아버님, 민준이는 제게 맡겼어요. 지켜보세요. 그녀는 회의에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LGBT 지원 캠페인.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누군가 중얼거렸다. 지은은 차분히 말했다. 인권입니다. 민준이가 믿었던 가치예요. 그녀는 민준의 비밀을 숨기며 그의 이름으로 밀어붙였다. 집에서 아이들은 성장했다. 민희는 축구를 좋아했고 우는 책을 읽었으며 하은은 그림을 그렸다. 엄마, 이거 아빠 닮았어. 하은의 그림에 민준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지은은 눈물을 삼켰다. 응, 아주 닮았어.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민준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다. 오빠, 아이들 잘 크고 있어. 내 비밀. 아직 안 말했어. 준호와의 만남 후 지은은 그를 다시 불렀다. 민준이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그들은 공원에서 만났다. 준호는 말했다. 민준이는 어렸을 때부터 나와 함께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압박으로 숨겼어요. 결혼은 의무였죠. 지은은 고통스러웠다. 그럼 내 사랑은 거짓이었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민준이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가족으로서. 그 대화는 지은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준호와 친구가 됐다. 함께 민준이를 기리자. 그들은 비밀 모임을 만들었다. 숨겨진 사랑자들을 위한. 지은의 재단이 그 기반이 됐다. 한국 사회의 편견 속에서 그녀는 목소리를 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하지만 갈등이 왔다. 언론이 그녀를 공격했다. 재벌 며느리의 이상한 캠페인, 박 회장은 분노했다. 그만둬, 지은아.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 지은은 대답했다. 명예는 진실에서 나와요, 아버님. 그녀의 결의는 강해졌다. 아이들과의 여행. 제주도로 갔다. 바다를 보며 지은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빠는 특별한 사람이었어. 여러분처럼. 미니가 물었다. 아빠 왜 안 왔어? 지은은 안고 말했다. 하늘에서 지켜봐. 하지만 엄마가 항상 있을게.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행선은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돌아와. 지은은 민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내 어둠을 폭로해. 자유를 위해. 그의 말이었다.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언젠가 할 거야. 그녀의 성장이었다. 슬픔에서 강함으로. 쌍둥이 6살, 유치원 졸업식. 지은은 홀로 앉아 아이들을 봤다. 엄마의 자랑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다. 민준아, 내가 필요해. 그녀의 여정은 계속됐다. 시간은 흘러 쌍둥이들이 7살이 됐다. 지은은 그룹의 임원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캠페인은 성공적이었다. LGBT 인권을 위한 첫 재벌 후원. 언론은 그녀를 강인한 미망인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집에서 그녀는 여전히 엄마였다. 미나, 숙제했어? 우야, 밥 먹자. 은아, 안아줄까? 아이들의 웃음이 그녀의 빛이었다. 어느 날, 지은은 민준의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옷장 깊숙이. 열어보니 사진들. 민준과 준호, 젊은 시절. 미소 짓는 두 사람. 그리고 편지 더미. 민준아, 내가 행복하길. 지은의 가슴이 철렁했다. 더 깊은 비밀. 민준은 준호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결혼했지만 더 큰 어둠이 있었다. 편지 끝에 아버지의 강요. 그룹의 비리. 내가 알았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준의 죽음은 단순 심장마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편지를 읽었다. 지은아, 만약 내가 가면 이걸 공개해. 부패를 멈춰. 박 그룹의 뇌물, 불법 거래. 민준은 그것을 알았고 스트레스로 죽었다. LGBT 비밀은 그 일부였다. 오빠. 왜 혼자 짊어졌어? 지은은 준호를 불렀다. 이걸 봐, 민준이가. 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어.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는 항상 정의로웠어. 하지만 두려웠어요.
그들은 함께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문서. 지은의 결심이 섰다. 폭로할 거야. 민준이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하지만 두려움도 컸다. 박 회장의 힘, 가족을 파괴할 거야. 지은은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다. 그들이 자랄 세상을 바꿔야. 그녀는 변호사와 상담했다. 위험해요, 지은 씨.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캠페인 행사에서 지은은 연설했다. 사랑의 자유, 그리고 진실의 힘,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해요. 청중은 박수쳤다. 박 회장은 자리에 앉아 그녀를 노려봤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집으로 돌아와 지은은 아이들에게 민준의 이야기를 했다. 아빠는 영웅이었어.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하은이가 물었다. 엄마도? 지은은 안았다. 응, 엄마도. 그 밤, 그녀는 편지를 불태우지 않았다. 준비됐어.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폭로의 결심 후, 지은의 나날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증거를 모으고 신뢰할 언론인을 찾았다. 이 스캔들은 재벌의 뿌리를 흔들 거야. 기자 최영민은 말했다. 위험하지만 정의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를 위해. 박 회장의 압박이 세졌다. 지은아, 그만둬. 그룹을 지켜. 그의 말에 숨겨진 위협. 지은은 대답했다. 아버님, 진실이 그룹을 살릴 거예요.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미나, 우야, 은하. 엄마가 지킬게. 준호는 그녀의 곁에 섰다. 민준이를 위해 나도 도울게. 그들의 우정은 깊어졌다. 당신 덕분에 자유로워졌어요. 준호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갈등의 절정. 박 회장이 그녀를 불러냈다. 내가 뭘 아는 척이야? 민준의 비밀도 숨기고 있잖아. 지은은 멈칫했다. 아버님도 아셨어요. 회장은 웃었다. 물론 그놈이 게이인 걸 알았지. 그래서 죽인 거야. 충격. 뭐라고요? 아니, 농담이야. 하지만 내가 폭로하면 모든 게 끝나. 지은은 분노했다. 민준이를 죽인 건 당신의 압박이에요. 그녀는 집으로 달려갔다. 아이들을 안고 울었다. 엄마가. 무서워. 하지만 결의는 꺾이지 않았다. 언론에 자료를 넘겼다. 헤드라인, 박그룹 비리 폭로의 후계자 미망인의 용기, 스캔들이 터졌다. 주식 폭락, 기자들 몰려듦. 박 회장은 부인했다. 거짓말,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지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준은 진실을 원했어요. 그의 비밀도, 그룹의 어둠도. 사랑은 숨길 게 아니에요. 그녀는 LGBT를 언급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자유롭게 사랑할 권리. 세상이 뒤집혔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아이들은 엄마 영웅이라고 불렀다. 하은이가 그림을 그렸다. 엄마와 아빠, 손잡고. 박 회장은 체포됐다.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민준의 죽음은 스트레스, 하지만 회장의 강요가 원인. 지은은 증언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유를 꿈꿨어요. 스캔들 후, 지은의 삶은 새로워졌다. 그룹은 개혁됐고, 그녀는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민준의 유산을 이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LGBT 재단은 성장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다.
고마워요, 지은 씨, 당신 덕분에. 아이들은 이제 8살,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집에서 엄마를 기다렸다. 엄마, 오늘 뉴스 봤어? 엄마 유명해. 미니가 웃었다. 지은은 안았다. 너희가 내 유명인사야. 준호와의 우정은 가족처럼 됐다. 그는 아이들의 삼촌이 됐다. 민준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의 말에 지은은 눈물 지었다. 고마워, 준호 씨.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법이 개정됐고 사랑의 자유가 인정됐다. 지은의 책이 나왔다. 숨겨진 사랑, 드러난 진실. 베스트셀러. 그녀는 강연에서 말했다.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 해요. 용서는 자유를 가져요. 어느 봄날, 한강 공원. 지은은 아이들과 피크닉. 아빠가 좋아할 장소야. 바람이 불고 꽃잎이 날렸다. 미니가 물었다. 엄마, 아빠 비밀 뭐였어? 지은은 미소 지었다. 아빠는 특별한 사랑을 했어. 하지만 너희를 가장 사랑했지. 그 순간, 지은은 평화를 느꼈다. 민준의 영혼이 곁에 있는 듯, 오빠, 봤어? 우리가 해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 새 쌍둥이는 자랐다. 강하고, 자유롭게. 지은은 그들의 엄마로서 전사의 삶을 살았다. 어둠은 빛으로 변했고, 비밀은 교훈이 됐다.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